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봉산 주변에 위치한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잭슨이 내년 환경오염 정화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개발의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캠프 잭슨 개발에 머리를 모았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17-10번지 일대에 위치한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잭슨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7월 미군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현재는 해당 용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사업과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정화 사업은 오는 2025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캠프 잭슨은 지난 2021년 국제아트센터와 문화예술마을, 예술공원 등 문화예술복합단지로 구상했습니다. 올해 8월 발전 종합계획을 첨단산업 자족시설 용지로 변경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개발 사업을 의정부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의정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는 공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토론 주체가 시민, 그리고 집행부, 또 우리 시의회, 그리고 경기도 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단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안들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담아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캠프 잭슨의 물리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 주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첨단 산업과 자족시설 용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리적 위치상 디지털 헬스케어 복합 허브가 주력 산업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정부시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봤을 때 지자체 비용으로 캠프 잭슨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이 되어야 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역이 희생한 곳이니 국가가 그런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재원이나 여러 가지 주도를 하는 개발이 또 가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원 조달하는 방법에서 이제 민자 유치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좋을지를 의정부시는 다음 달 14일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 잭슨에 첨단 산업 자족 시설 관련 기업과 투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시민단체가 성병관리소와 관련해 동두천시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 예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공익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위원회는 29억 원 규모의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 반영 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부지 매도자인 신흥재단의 이해 당사자였던 신한대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형덕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지키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성병관리소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동두천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예외를 둔 것이라며 이는 관련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을 비롯해 소상공인 반값 택배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 택배 요금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20만 건의 반값 택배 배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집화 시설을 통해 가지고 배송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비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택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고. 앞서 내놓은 인천 아이 바다 패스와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우선 인천 시민들의 배편을 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바다 패스의 경우 인천 시민은 편도 1,500원, 타 시도민은 정기운임의 30% 수준인 26,760원만 내면 백령도행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천 시민에게는 내년 1년간 30여억 원이, 타 시도민에게는 9억 3천여만 원 등 39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가구 부모에게 아이패스 환급을 추가 확대하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역시 내년에는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31년 이후부터는 연간 22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인천시가 내놓은 인천 출생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신혼부부에게 1,000원 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대출 연계 금리를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등 서민정책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어떤 세밀한 타당성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면은 생색내기로만 어떤 발표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지점들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정책 등으로 내놓은 서민정책.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단순히 퍼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면 우선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프로의 반전, 등장인물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의 음악까지 높은 수준의 제작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 외국 출신 귀화인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따뜻함과 이타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시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이타적인 따뜻함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인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동료 간의 정. 이런 정 문화가 한국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정과 따뜻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 정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하니 이를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는데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게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약 37%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 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영종도와 강화를 연결하는 평화도로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준공됩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접경 지역인 강화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도 신도 해상교량 3.2km 구간이 내년 12월 완공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1년 착공한 이 교량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며 총 사업비 1,543억 원이 투입돼 왕복 2차로로 건설됩니다. 시는 이 해상교량의 개통에 대비해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을 준비할 태스크포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시는 평화도로 전체 14.6km 구간 가운데 1단계 사업인 해상교량에 이어 2단계 사업인 신도와 강화도를 잇는 11.4km 규모의 교량 건설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청라동 일대에 건립되는 스타필드 청라의 건축 허가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건축 허가 변경으로 스타필드 청라에는 2만 1,000석 규모의 멀티 스타디움인 돔구장 건립이 확정됐는데요. 다만 돔구장 도입에 따라 호텔 규모는 기존 296객실에서 55객실로 줄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는 대형 쇼핑몰과 돔구장이 결합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연면적 51만 제곱미터의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준공은 오는 2027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돔구장은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되며 특화된 호텔 객실과 인피니트 풀, 스타필드 내 식음료 매장과 식당에서 야구 경기와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후 자녀 세대의 유주택자들이 입주할 수 있고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 혼합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하고 5%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어업 등 15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어업 지도선을 활용해 지역 바다와 강, 호수 등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과 불법 어구 적재 등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무허가 어업과 불법 어구 적재는 사법 처분하고 나머지 위반 행위는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남촌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직접 맡을 공기업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2026년 2월 출범을 목표로 가칭 인천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계획 중인 공사 자본금은 현물 7,926억 원과 현금 40억 원을 합쳐 7,966억 원이고 임직원 수는 67명 규모입니다. 현물 출자액은 시가 보유한 남동구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과 부평구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평가 금액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영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 설명회 개최와 조례 제정 등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